디지털 노마드 9년차, 여기는 절대로 다시는 안 갈 거야 하는 탑3 그런 도시는 저에겐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다녔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고 가장 최악이었던 곳은 어디였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고민해봤죠.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동안 갔던 곳 중에 최악이라고 할 만한 곳은 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짐 분실, 연착, 결항 이걸 한 번에 겪은 적도 있고요. 다들 좋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지 못한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다시 가지 않을 거야 할 만큼 최악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어서 그래서 워스트는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다니면서 우리 정말 여기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탑3를 소개해 드릴게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다시 가고 싶어서 환장한 곳. 그리고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갈 곳들이라서 기대하며 무척 그리워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위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스페인 네르아입니다. 스페인 가신다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는 곳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2016년도 처음 스페인에 갔을 때 이 남부 바다를 보고 핸드폰 이런 거 다 호텔에 그냥 두고 바로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들어갔던 곳이에요. 네르아는 스페인 남부 말라가 큰 항구 도시에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이고요. 연세 있는 분들이 휴식하러 오는 작은 해변 마을입니다. 네르아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유럽의 발코니, 발콘 데 에우로파라고도 하는데요. 쭉 바다로 걸어 나아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동그란 곳 딱 서면 발코니에서 여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르아에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건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도착하자마자 약간 길을 헤맸는데 친절한 아저씨들을 만났었고요. 그때 묵었던 호텔 직원들도 다 너무 상냥했었고 그 직원 추천을 받아서 갔던 식당, 그 식당에서도 굉장히 상냥한 서버를 만나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마음도 굉장히 여유로웠고 또 거기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휴식하러 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롭고 작은 마을 안에서도 사람 많은 곳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좀 적은 곳은 굉장히 한적해요. 이 작은 곳 안에 여러 다양한 매력들이 있으니까 전 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처음 갔을 때라 딱 1박 2일만 지내고 이동하는 코스였는데 하루 만에 마음을 정말 다 줘버려서 그 다음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저희 신혼여행으로 네르아에 가서 3일이나 있었어요. 사실 한국 분들은 네르아 오면 거의 당일치기로 왔다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며칠 짧게 지내고 가시는데 신혼여행 총 일주일 중에 3일이나 네르아에 넣었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 했냐면 그냥 진짜 바다만 보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저의 어떤 이 사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스페인 남부 쪽 다 인터넷이 이제 괜찮아서 일하며 지내기에도 좋아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갔을 때 인터넷이 느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19년도부터는 인터넷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하루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광장으로 가서 스페인식 아침 식사, 빵꼰대 토마토를 먹고 바닷가를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식사는 숙소 근처에서 하고 오후까지 그렇게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한 2시나 이쯤에 바다로 갔어요. 수영도 하고 햇살도 즐기고 그리고 저녁에 노을이 예쁜 집에 가서 빠에야를 또 먹고 노을을 보면서 산책하고 숙소로 돌아왔던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약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네르아에 가셨던 다른 분들도 다 이 아름다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스페인 남부의 어떤 그 따뜻한 햇살과 친절한 사람들, 밝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두 번째,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예요. 사실 마케도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북마케도니아이고요. 거기서도 이제 큰 호수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흐리드입니다. 오흐리드 호수의 절반은 마케도니아 쪽에 또 절반은 알바니아 쪽에 속해 있어요. 이 호수가 진짜 얼마나 크냐면요.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왜 바다가 아니지? 사실은 바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그 사이를 배들이 다녀서 배로 인한 물결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호숫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파도 치듯이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근데 왜 바다가 아니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번이나 의심을 했던 곳입니다. 물이 진짜 맑아서 수영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오흐리드에 36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되게 다양해서 종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작고 중세시대 뭔가 느낀다는 그런 골목들이에요. 걷고 있다 보면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온 것처럼 느낌이 나서 굉장히 또 재미있습니다. 오흐리드에서 지낼 때는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어요. 해가 딱 뜰 때쯤에 색깔이 싹 바뀌는 이 호숫가가 진짜 예뻐요. 그걸 하루 보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북마케도니아 수도인 스코페에서 한 달을 지내고 일주일치 일을 미리 해버렸어요. 싹 다 해버리고 오흐리드에 와서는 그냥 잘 안 돼도 감수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요번에는 인터넷 속도가 괜찮은 집들을 미리 파악하고 한 달 동안 지내러 갑니다.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내려고 벌써 예약을 다 해놨어요. 작은 것 같으면서도 뚜벅이로만 다니기에는 좀 규모가 커요. 근데 거리가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빌려보고 호숫가 따라서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보면서 그런 한 달을 지내지 않을까 아주 즐겁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벌써 한 3-4번 다녀왔고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애정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부다페스트가 왜 좋냐 하면 단연코 2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야경이 예뻐요. 무슨 말이냐? 낮에 일하고 밤에 야경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앉으면 좀 오래 일하는 편이라서 캐주얼한 분위기에 회전율이 빠른 카페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좀 오래 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코스타 커피나 CCC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커피 컴퍼니라는 곳이 있어서 보통 그런 곳들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곳에 가서 음료를 한 2잔씩 시키면서 대여섯 시간 정도씩 일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눈치를 많이 안 봐도 되긴 해요. 디지털 노마드가 워낙 많은 곳이어서 카페 어디를 가도 노트북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를 매번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을 만큼 대부분의 곳들이 인터넷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먹을 수 있는 굴라쉬랑 랑고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굴라쉬 먹으러 또 많이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걸어가다가 랑고스 맛집 보이면 또 먹고 가고 그리고 부다페스트 마지막 갔을 때도 좋았던 기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산책을 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물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네요. 바다 좋아하고 호수 좋아하고 강 좋아하고 다뉴브 강에서는 수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강가를 따라서 아침에 이렇게 쭉 걸으면 그 밤에 얼마나 화려해요. 부다페스트가 밤이 진짜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고요함이 새로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아침 산책하는 거 정말 좋아했고 숙소로 돌아와서 낮에는 일하고 중간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와서 일하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요. 햄버거를 사요. 버거킹에 가서 사든 아니면 맥도날드에 가서 사든 부다페스트에 또 예쁜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가서 구경하면서 포장하고 그걸 들고 다리를 건너서 국회의사당 맞은편 그쪽에 가면 벤치가 쫙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저녁을 먹는 거죠. 진짜 가시는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로맨틱함, 낭만의 한도 초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다페스트는 저에게는 일과 삶이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섞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물가 저렴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탑3는 저의 탑3예요. 다른 어떤 분께는 좋은 곳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까지 또는 저처럼 좋았을 수도 있죠. 결국 좋은 곳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기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에 최악의 도시가 없었던 건 감사하게도 그동안 다녔던 곳들에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기억도 많았던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곳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가 있는 동안 제가 와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에 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였어요. 평범한 상담원이었던 제가 거의 매년 스페인 남부 도시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게 왜 바다가 아닐까 그런 신기한 풍경을 또 보고 있는 제 삶에 또 감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멋진 야경을 가진 곳이 부다페스트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와서 제가 일하면서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했던 시간들 많은 곳이 그러했지만 이 세 곳에서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이 세 곳을 모두 갈 예정이라 가서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은 혹시 이 세 도시 중에서 어디가 좀 궁금해지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가서 이번에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행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지털 노마드의 단맛과
짠맛, 또 쓴맛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밍순!